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채널에서 말과 글 카테고리 영상입니다. 요즘처럼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시기에는 수업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글쓰기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쓰기는 자기 개발에 참 좋은 도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꿈꾸기 좋은 날 칼럼에서 고독과 사색의 힘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만 독창적인 사색으로 가는 유용한 도구가 쓰기죠. 그래서 좋은 글쓰기를 독려해보는 취지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글을 쓸 때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은 이미지 3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글을 쓰면요, 내 글의 퀄리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미지, 열차입니다. 화면이 심심하니까 옆에 그림 하나 띄울게요. 제 첫 책 제목의 주인공 모네가 그린 기차 그림입니다. 클로드 모네,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죠. 찾아보시면 기차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875년 모네의 작품이고요. 기관차 또 눈 속의 열차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모습을 그린 거죠. 기차의 앞모습이 보이고 저 뒤까지 기차 꼬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다른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역시 모네 그림. 제목은 시골의 기차. 1871년경에 그렸어요. 이 그림은 그 전면에 시골 풍경이 보이고 저 뒤쪽으로 기차가 작게 보입니다. 그쵸? 잘 보시면 줄줄이 연결된 객차들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줄줄이 일정하게 이어진 열차 칸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 떠올려야 할 이미지는 바로 이렇게 열차 칸이 줄줄이 이어진 기차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열차 칸, 객차 하나하나를 문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문단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는 어떻게 보면은 문장보다 중요한 게 문단입니다. 문단은 하나의 생각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단 안에서 그 내용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 전체를 이루는 각각의 문단은 이 기차의 객차들처럼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차가 끊어지지 않고 잘 가겠죠. 글의 각 문단을 기차의 객차 한 칸 한 칸으로 연상하면서 글을 쓰는 거고요. 포인트는 각 문단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문단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글이 결국은 논리적인 글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언급을 인용할게요.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전직 영웅이었고 또 영국 수상이기도 했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회고록을 썼고요.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처칠이 50대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쓴 자서전, 이 회고록이 있거든요. 9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생애 중반을 좀 넘겨서 쓴 책이었죠. 윈스턴 처칠 나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정치를 비롯해서 군인, 종군 기자, 작가, 웅변가, 화가 등등 다양한 역할을 했었던 처칠이 돌아보면 글쓰기만큼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없었다라면서 쓰기에 대한 나름의 통찰을 피력한 대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처칠이 문장보다 문단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 열차에 대한 언급은요, 바로 이 처칠의 워딩입니다. 주요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256쪽이요. 나는 문장 못지않게 문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단에는 뚜렷하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각 문장이 서로 조화롭게 순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문단들도 열차의 자동 연결 장치처럼 잘 맞물리게 했다. 여러분, 포인트는요, 하나의 문단은 사실상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얘기거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자체로 통일성과 응집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각각의 문단은 서로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각 객차들이 완전히 연결되어서 열차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글 안에서 의도적으로 예컨대 뭐 따옴표나 쉼표 같은 걸 이용해서 독자로 하여금 여기서 강조해서 읽으세요. 혹은 띄어 읽으세요. 라고 개입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쓴 사람이 적극적으로 글에 개입해서 자신의 의도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바로 문단 나누기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의 생각 덩어리고요. 여기서는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잘 따라와 주세요. 하는 사인을 문단을 나누는 걸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스티븐 킹의 말, 유혹하는 글쓰기를 인용하자면요. 문단은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했습니다. 문단으로 나의 의도를 이 글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쓴 글은 각 문단의 핵심 문장만 읽어도 전체 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미지, 빙산입니다. 그림 띄울게요. 위키아트에서 제가 아이스버그라고 쳤더니 윌리엄 블래드퍼드라는 19세기 미국 화가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부분은 빙산 전체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 8분의 7이 물속에 잠겨있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수면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해밍웨이의 빙산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작가가 전부 다 말할 필요가 없다. 전체 8분의 7을 생략하고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부, 8분의 1만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바나 감정을 독자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훌륭한 작가라면. 여기서 핵심 전제는요. 작가가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과감한 생략 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쓰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거나 못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글은 거듭 고쳐 쓰는 거라고 하죠. 덜어내는 거. 퇴고의 중요성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퇴고를 잘 하려면 쓰는 사람이 자기 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처칠 이 책을 보면요. 처칠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을 인용하면서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지루하게 만드는 비결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되죠? 글의 감정을 실을 때도요. 너무 해프게 드러내지 말고 또 미사여구도 지나치게 남용하지 말자. 과유불급이다. 담백하게. 독자가 충분히 알아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도요. 중용의 미덕을 발휘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미지. 상자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요. 상자가 최소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글 구상 단계부터 필요한 상자고요. 다른 하나는 퇴고할 때 필요한 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쓰는 글은요. 보통의 경우에 딱 몇 시간 이렇게 정해주고 써내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글의 주제를 정하고 나면요. 한동안 그 주제를 마음속에 좀 품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소재, 글감들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걷거나 사색하면서 채집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주제에 대해서 보다 깊고 풍성하고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얘기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요. 쓸 주제를 정하고 머릿속에 그 이름을 붙인 상자 하나를 마련해 두기만 하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뭐 다르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화두를 품고 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망상활성계 얘기입니다.
망상활성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문지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원래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거든요. 1초에 4억 비트 정도의 정보가 전달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많은 주변 정보들을 실제로 다 받으면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 망상활성계가 한 2000비트 정도의 정보만 처리해서 뇌로 들여보낸답니다. 그 2000비트의 정보는 어떤 정보?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의식하는 정보겠죠. 쉽게 말해서 나랑 관계 있는 정보. 예컨대 뭐 헤어스타일을 짧게 바꿔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길을 다니면 유독 짧은 머리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화두를 며칠쯤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관련 소재들이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입력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연재하는 꿈꾸기 좋은 날 칼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최소 몇 주쯤 그 글의 주제 상자를 머릿속에 두고 삽니다. 그래야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얘기거리들이 하나둘 쌓이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상자 하나 더. 퇴고할 때 필요한 상자죠. 여러분, 남에게 읽히길 원하는 글을 쓴다면은 자기 퇴고 과정은 꼭 필요한데요. 이 단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덜어내서 이 휴지통 상자에 버리는 겁니다. 중언부언했다거나 주제를 이탈한 대목들은 확실하게 덜어내는 겁니다. 감히 단언하자면요. 퇴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글은 훌륭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최고 베스트셀러 소설가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요. 보통 초고에서 10% 정도를 덜어낸다고 하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강생들이 그렇게 퇴고하다가 분량이 줄어들어요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채워야 하는 분량이 있다면은요. 그거는요. 불필요한 대목을 그대로 놔둬서 유지할 게 아니라 주제를 뒷받침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서 추가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상자로 돌아갑니다. 글 구상 단계에서 마련했던 머릿속 상자, 거기에 담긴 소재, 글의 재료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퇴고할 때요. 덜어내는 거를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지통 상자에 담긴 글의 재료나 문장들은 또 언젠가는 다른 글에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쿨하게 빼는 걸로. 아셨죠?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동기부여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설령 남에게 읽히기 위한 글을 쓸지라도 그 궁극적 목적은 쓰는 나의 기쁨 그리고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쓰면서 내가 즐겁고 뿌듯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에 나오는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332쪽. 궁극적으로 글쓰기란 작품을 읽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울러 작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준다.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들의 행복한 글쓰기 여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웨이투고 파이팅입니다. 또 뵐게요.